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100달러 마이너스 2.2%, 이더리움 1,100달러 마이너스 3.9%, 바이낸스 코인 마이너스 5.9%, 리플 도지, 에이다 전체 코인들 11월 30일 파월장 연설 직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받는다 볼 수 있죠. 8월 잭슨홀, FOMC 모두 파월장 나올 때마다 강하게 긴축 발언했었고 나스닥 코인이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었죠. 8월하고 11월 연설 직전에 파월장 혹시 떡 하나 더 주지 않을까, 긴축은 조금 약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대신에 파월장 연설 직전 이렇게 나스닥, 비트코인 움직인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월장 FOMC 전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받는 것이 당연하고, 파월장도 나스닥 코인이 사전에 하락하며 무난하게 연설을 종료할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10월 30일 있는 파월장 연설은 FOMC 잭슨홀만큼 무게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 크리스마스 전이기 때문에 이전만큼 강한 기축 발언 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고요. 파월장 연설 전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있었고, 유럽 인플레이션율 독일하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하락 추세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 안 할 만큼 수준은 아니다, 계속해서 긴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코인 하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블러드 총재 연설에 있었고요. 주요 연설 내용 보면 2024년 미국은 GDP 성장률 줄어들고 저성장 예상이 된다, 경기 침체 100% 반드시 내년에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노동시장 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업률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 계속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23년 내년하고 내후년 24년에도 고금리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1995년에도 6% 고금리로 급격히 금리 인상한 다음에 3년 이상 장기간 고금리를 미국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는 더 높은 금리 인상 필요하고, 금리 인상 속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종 금리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12월 50bp, 내년 2월 25bp, 3월에도 25bp씩 계속해서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FOMC 움직임에 대해서 과소평가 중이다, 주가나 코인 가격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5%에서 7% 기준금리 목표를 하고 있는데 먼저 5% 하한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5%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죠. 제임스 블러드 총재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전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파월장 연설 직전에 이렇게 발언하면 시장에서는 조금 겁을 먹는다 볼 수 있는 거죠. 5% 기준금리에 최대 7%까지 미국이 금리 올릴 수 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이 열렸는데 애플은 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락해서 마이너스 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5%, 구글 메타버스 반도체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블러드 총재 연설하고 파월장 연설 직전이라서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이렇게 연설 직전 하락 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미국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하면 글로벌 석유 사용량 줄어드니까 77달러로 내려갔고요. 세브렌 미국 정유회사 베네수엘라에 정유시설 재개한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글로벌에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는 거고요. 국제유가 77달러만 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12월 13일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연준위원들 발언으로 나스닥 마이너스 1% 이 정도 조정은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마이너스 3%로 미국 증시 1등 대장주의 하락이 매우 크고요. 애플이 하락 온 것은 블러드 총재 연설 이외에도 중국 코로나 리오프닝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최근 중국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올해 2월 올림픽 이후 급증을 했었고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든 3000세대든 전체 아파트 모두가 단체 격리에 들어가고요. 3년 동안 격리했다 안 했다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인들 최근 들어 반발이 많습니다. 이번에 확진자 이렇게 빠르게 상승한 거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처럼 증상은 약하고 전염성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보이죠. 약한 증상인데도 중국 정부에서 너무 봉쇄를 심하게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고, 애플의 중국 핵심 공장인 정주호 공장에서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공장 노동자 30만 명 모두 봉쇄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 확진자 나오고 2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폭스콘 공장 떠났습니다. 때문에 애플 생산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중국 리스크가 나오는 거죠. 대신에 확진자
확진자에 비해서는 여기 사망자는 6월 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자 34,000명인데 사망자는 7일 평균 1명이고요. 때문에 중국 코로나로 인해서 나스닥, 애플 주가 하락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일 듯 보입니다. 한국, 미국 뉴스에서 강하게 시위하는 것처럼 영상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 코인 하락하는 것은 작년 9월 헝다 부동산 파산설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중국 정부에서 자금 지원하면서 헝다 부동산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죠. 작년 9월 헝다 파산설로 인해서 나스닥 하락했던 구간이 여기 빨간색 화살표 구간이고요. 여기 차트는 비트코인하고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고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9월 초 유럽 테이퍼링 중국 헝다 파산한다고 비트코인 5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가 확정이 되면서 6만 9천 달러 대세 상승 나왔던 구간이죠. 최근에도 보면 FTX 사태 이후 바이낸스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FTX 사태 이후 다수 투자자들 코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대량 자금 이동시킨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투심이 약화가 되면서 미결제 약정 볼륨이 이전만큼 빠르게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1월이나 9월 하락했을 때 미결제 약정 볼륨 손실도 있었지만 상승도 빠르게 하면서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컸었죠. 중국 이슈는 단기적인 문제고 애플 생산 차질 같은 이슈도 금방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르장 11월 30일 특별한 발언이었고 12월 13일 미국 CPI만 11월 7.7%보다 낮게 나오며 코인 가격 상승에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16,100달러 하락하면서 24시간 청산된 물량 보면 100만 밀리언입니다. 전체 롱 포지션 청산 비중이 53.7%로 롱 청산 비중이 크고요. 이번에 청산된 코인 보면 비트코인 첫 번째, 두 번째 이더리움으로 9월, 10월 투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베팅 많이 하는 세력들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으로 롱숏 포지션 많이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 도지코인, 앱토스, 라이트코인, 리플,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체인링크, 칠리즈, 리어 프로토콜, 이더리움 클래식 순으로 마진 투자 비중이 큽니다. 도지코인 8밀리언 24시간 청산되었는데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청산이 되면서 도지코인 롱 포지션 대량 청산되면서 도지코인 가격 하락 마이너스 6% 매우 컸고요. 그리고 11월 4주차 기관들 코인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기관들 비트코인 마이너스 10.1밀리언 매도를 했고 이더리움 6.1밀리언, 바이낸스 코인 0.3밀리언, 리플 0.5밀리언, 폴리곤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까지 전반적으로 코인 현물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은 지난주 18밀리언에 이어서 9.2밀리언으로 숏 포지션 비중 여전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지난주 기관들 비트코인 15,000달러 하락했을 때 18밀리언 현물을 매수했다며 이번에는 16,500달러 이상 반등이 왔을 때 현물 일부 매도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숏 포지션 11월 동안 22밀리언 가져가는데 이후에 추가로 하락 올 가능성 존재한다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숏 포지션 물량이 지난주 18밀리언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비트코인, 알트코인 현물 매도를 많이 한 국가가 어딘지 보면 스위스가 24.9밀리언으로 매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스위스는 유럽 자본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는 펄포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인 투심 약화로 인해서 개인들의 ETF 투자가 줄어들었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글로벌에서 기관들 코인 비중 가장 큰 미국 보면 9.3밀리언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현물 일부를 매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3밀리언은 비트코인 숏 포지션 기관들 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서 피델리티 미국 대표 펀드 회사는 비트코인 지갑을 출시를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수료 없이 피델리티 지갑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록 FTX 사태로 미국 내 코인 산업 단계 축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코인 수요는 꾸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에서 코인 펀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은 1위가 미국으로 60%, 2위는 영국, 싱가포르 7%씩 그 다음은 중국, 홍콩, 스위스, 캐나다, 독일, 호주 순서이고요. 미국 내 크립토 펀드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으로 미국 기관들 코인 산업 꾸준히 투자할 가능성 존재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 가격 보면 최근 530원 부근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데 25일선하고 99일선 겹쳐지는 데드 크로스 상황입니다. 리플이 데드 크로스 지점은 작년 5월 중국 코인 최고 금리 나왔을 때부터 12월 비트코인 69,000달러 고점 찍고 하락 올 때 여기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올해 5월 루나 사태, 11월 FTX 사태로 리플이 데드 크로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데드 크로스 나오기 시작하면 최소 2달 이상은 가격 하락이나 횡보할 가능성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 리플 이후에 완전한 저점이 나오면 중경투 영상이나 초밥이 공지동에서 빠르게 안전 매수 가격 공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